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기업시민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박용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는 과거의 경영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건실한 지배구조, 즉 ESG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기업은 더 이상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재무 성과를 창출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은 지금까지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인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생산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신제품을 개발하고 사회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신사업 개척 등의 측면에서 ESG 경영이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혁신을 구독하고 계신 기업의 대표님을 비롯해서 R&D 담당자분들께서도 이번 주제를 통해 ESG 경영의 실천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술과 혁신 7, 8호로 특집으로 기획하게 된 동기라고 하겠습니다. 기업에 계신 분들이 주 독자층이기 때문에 ESG 기본 개념부터 우리 기업의 중요한 이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주요 산업 분야별로 ESG 경영에 대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해서 현실감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철강, 정보통신, 소재, 화학 등 각 산업별로 ESG 경영 사례를 통해서 기업 관계자분들이 R&D 부문에서의 시대적인 요구와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SG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앞글자를 딴 약자인데요. 기업이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돈만 잘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주주를 위한 수익 확보와 함께 고객, 구성원, 지역사회 등을 위해 모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즉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데요. ESG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SG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이슈는 아닙니다. 지난 1987년에 UN 환경계획 같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등장한 바 있고, 최근까지 꾸준히 개념과 기준이 정교하게 다듬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ESG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소득 불평등이나 양극화 같은 자본주의의 폐해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더 이상 사회가 용인하고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이 이러한 변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구온난화 대응 노력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국제기구, 각국 정부, NGO, 소비자 단체 등에서도 기업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ESG 열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는 글로벌 트렌드이고 나아가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자본주의 패러다임 자체가 주주이익만 우선시하는 주주자본주의에서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미국의 경제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아마존, 애플, GM 등 미국을 대표하는 181개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국내의 기업 목적에 대한 문구를 변경했다고 하면서 단지 주주들을 위한 눈앞의 이윤 창출만 추구하지 않고 종업원,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지금이야말로 자본주의 재설계의 적기, 타임 포러 리셋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리스크 대응입니다. ESG 경영이 세계 전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글로벌 평가 지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U가 가장 앞장서서 기업 활동이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등은 ESG에 뒤처지는 기업에게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ESG 경영을 준비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납품 계약이 끊기거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회수 등 외면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스크 회피를 넘어서 환경과 사회를 배려한 투명한 경영 전략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응원하는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높은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ESG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업이 ESG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대로 된 측정은 필수 요소입니다. ESG 활동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 대외적으로 알려서 인정을 받아야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사용량, 기타 사회적 기여분을 수치적으로 측정하고 제시해서 한 걸음씩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부각시킬 때 비로소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외적인 시선만 무마하려는 이른바 그린워싱, 더 나아가 ESG 워싱의 유혹입니다. 입으로만 착한 경영을 외치고 보여주기식 사회봉사 활동만 한다고 해서 ESG가 아닙니다. ESG 경영은 생색내기가 아닌 생존을 위한 변화여야 하고 그에 맞는 진정성 있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기존의 사업 방식에 ESG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미션과 비전에 ESG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 전략이 나와줘야 되고 전략 구현을 위해서 파트, 특히 R&D 부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ESG에서 비즈니스 찬스를 잡고 연구개발을 통해 그 기회를 사업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우선 ESG의 첫 번째인 E, 환경에서 기술형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대표적인데요. 2050년까지 우리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라는 3대 정책 방향에서 기술 개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탄소 중립이 곧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ESG 두 번째인 S, 사회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가 유용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채택된 SDG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의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17개 목표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 빈곤 종식, 건강한 삶과 웰빙, 양질의 교육, 깨끗한 물 등이 사회적 목표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예로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을 때 백신, 진단기구, 방역기구 등 기술 개발에 한 발 앞선 업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명분과 함께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일견 ESG는 인류의 숙제 혹은 전 지구적 어젠다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신사업, 신제품,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단초가 녹아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그 기회를 찾아낼 것인가, 또 R&D를 통해서 어떻게 기회를 수익으로 연결해 내느냐가 미래 경쟁 우위 확보와 지속 성장의 열쇠라고 하겠습니다.